전략. 지금 방금 전까지는 어떤 우리 회사의 비전, 목적, 행동, 법칙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했다면 이제는 뭐다? 이제는 영업 전략에 대해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선택한 것은 뭐죠? 일단은 퀀텀이에요. 퀀텀. 자, 지금 새롭게 나온 것은 퀀텀입니다. 자, 퀀텀은 제가 보기에는 영업자에 의해서 복제돼서는 안 돼요. 영업자에서 복제돼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 같은 대리점이나 우리 같은 특판 대리점을 통해서 시장에 장악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퀀텀은 소비자들을 통한 복제가 일어나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퀀텀은 누구를 위해서 복제가 된다? 시장에 쓰고 있는 작업자들의 말을 통해서 복제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영업을 하다가 잘못 걸리면 이건 전부가 불법이고 의료법 위반 과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쪽 분야를 강력하게 제가 드리블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퀀텀에 대해서 이론적인 거 또는 이런 실전적인 거 제가 강하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뭐다? 여러분 보고 영업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복제가 된다? 쓰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얼마 전에 누가 왔어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뻐졌대. 다 이뻐졌대. 왜 이뻐졌나 물으니까 네가 튀김기 튀기면서부터 이뻐진 것 같아. 자, 그 사람이 원래 튀김을 튀겼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 가게를 오픈하고 튀김을 딱 튀길 때부터 튀기고 나서부터 뭐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뭐다? 너 이뻐졌다. 야, 네 이뻐졌네? 주름도 하나도 없어지고 왜 그래 이뻐졌어?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영업자한테 물었어. 아니 사장님, 내가 이뻐졌다는 소리 자꾸 듣는데 내가 이게 이유가 뭘까요? 하니까 영업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네 좋은 거 먹었겠지 뭐, 건강 보고 싶어. 이런 멍청하게 짝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앉았어요. 이게 무슨 바보도 아니고. 자, 큰 튀김기를 튀기면서부터 이뻐졌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기름 속에서 기름이 나온 게 아니고 수증기만 나오는데 그 수증기가 바로 퀀텀수다. 그래서 미스트보다 100배가 더 세서 네 얼굴이 주름이 싹 펴지는 거야. 그리고 이뻐지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 그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할까요? 네 왜 이뻐졌어? 너 왜 이뻐졌어? 너 이뻐졌는데 할 때 뭐라고 할까요? 나 튀김기 지금 사용하고부터 이뻐졌어. 야, 튀김기를 썼더니만 기름값, 절감, 맛있고 건강한 거는 이건 둘째고 내가 이뻐져. 자, 이게 스토리 맞아, 맞아요? 이게 스토리인 거예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맛있다, 건강한 튀김이다, 기름값이 절감된다 보다 더 막강한 건 뭐다? 이 튀김기 쓰면 당신도 이뻐져, 튀김기 바꿔. 이게 가장 압도적인 스토리예요. 자, 그건 누구를 통해서? 고객을 통해서 얘기가 나야 된다. 우리가 저 A 가게에 사장님이 이뻐졌습니다.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자, 우리 문현정 수제부 치킨의 사장님이 우리 튀김기 바꾸고 나서부터 이뻐졌어요.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스토리다. 누가 해야 된다? 당사자가 얘기하면 당사자가, 이뻐진 당사자가 내 얼굴이 이뻐진 이유가 수제법 퀀텀 튀김기 쓰고 나서부터예요 라고 해야 이게 폭발적인 파장이 일어난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퀀텀을 어떻게 영업을 할 건지 고민하는데 퀀텀에 대한 영업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하면 안 돼요. 누굴 통해서 일어난다? 실전 소비자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야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 그들은 절대 해도 불법이 안 됩니다. 왜? 돈을 받고 소개해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설명하는 것은 기계 팔아서 수당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들은 진짜 이뻐졌기 때문에 이뻐졌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거기에는 법적인 카테고리에 걸리지 않아요. 우리는 잘못 설명하면 가대 광고고 불법이에요. 왜? 기계를 팔려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계나 영리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얼굴이 이뻐진 걸 주변한테 좀 알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기계가 막 팔려나가. 이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 내가 퀀텀을 통해서 변비가 빠졌어. 이걸 누군가한테 안내해. 소비자가 안내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전달하는 게 문제인 거죠. A 가게에 누군가가 이걸 먹어서 변비가 빠졌다고 합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이해가나요? 왜? 나는 영리 목적이잖아요. 기계를 팔기 위해서 내가 홍보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고객은 뭐다? 기계를 팔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변비가 빠져서 주위에 다른 튀김기를 쓰는 사람한테 안내하는 겁니다. 야, 이 튀김기 써봐. 변비 빠져. 얼굴 이뻐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강력한 무기다. 그러면 그들에게 미시하게 일어나는 이 현상들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설명하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튀겨본 경험이 없어. 퀀텀이 뭔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아까 그런 얼빵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야, 네가 좋은 건강보조식품을 먹었겠지. 자, 지금부터 앞으로 여자가 얼굴이 이뻐진다? 전부 뭐다? 우리 퀀텀 팅기를 써서 이뻐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화장품을 아무리 좋은 거 비싼 거 바른다고 해서 이뻐지지 않습니다. 좋은 건강보조식품 먹는다고 이뻐지지 않는다. 뭐 때문에 이뻐진다? 우리 팅기를 써서 이뻐지는 거예요. 아, 그걸 설명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자, 팅기를 써서 이뻐지는 이유 간단하죠? 우리 수증기가 다른 일반 뭐죠? 수유식 팅기보다 한 5배가 더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는 밑에 희젓지 않으면 절대 동물성 기름이 위로 올라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의심스럽다면 휴지 한 장을 가지고 딱 대보세요. 만약에 기름이 올라온다면 휴지를 튀우면 휴지에 기름이 묻을 겁니다. 근데 우리 팅기는 뭐다? 휴지에 수증기밖에 없어요. 그 말은 기름이 안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깨끗한 수증기가 오는데 이 수증기가 뭐죠? 컨텀수잖아요. 컨텀수. 컨텀수가 내 얼굴을 막 마구잡이로 막 도파는데 어떻게 얼굴이 안 이뻐지고 주름이 어떻게 안 펴집니까? 이해가나요? 이게 스토리라고요. 스토리. 여러분들은 스토리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케팅의 핵심은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복제, 스토리를 만드는 능력이 마케팅의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거는 고민한 사람들만이 만들 수 있다. 고민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절대 스토리가 나오지 않는다. 스토리는 뭐다? 창의력이 뛰어나야 나옵니다. 상상력이 뛰어나야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절대 스토리를 못 만든다. 미래에 대한 상상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 매력 있는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고민해야 스토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는 사람이 어떻게 스토리를 만듭니까? 스토리란 뭐대?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고 미래 상황을 미리 땡겨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스토리다.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스토리텔러가 돼야 된다. 자, 시대 정신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과연 지금 시대 정신이 뭘까? 자, 시대 정신을 반영하지 않고서는 절대 대업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자, 왕건이든 이성계든 전부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반영했기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자, 시대 정신을 반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결과도 못 만들어낸다. 자,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시대 정신은 뭘까요, 도대체?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대 정신은 뭘까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제가 정리해 볼게요. 자, 시대 정신. 온라인 광고를 통한 창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이. 자,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가 아니고, 오프라인, 전단지, 구정 광고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까지 뭐에 익숙한 사람들? 구정 광고에 익숙한 사람들. 맞아요. 구정 광고, 그 다음에 개척 방문,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들.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온라인을 통한 광고를 통해서 창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니즈와 그들의 환경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글로벌 멤버십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다 해외 유학을 많이 갔다 와서 영어가 유창하고 해외 네트워크가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우리 세대하고 다르죠. 우리는 뭐 해외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자, 해외 친구, 외국 친구 있다, 없다? 우리 저기 김정숙 본부장님. 김정숙 본부장님. 자, 마이크 음소거. 해외 친구 몇 명 있어요? 네? 외국 친구 몇 명 있냐고. 외국 친구요? 많습니다. 많아요? 영어로 소통하는 사람 몇 명 돼요? 영어로 대하는 사람 몇 명 있냐고. 영어라는 사람이요? 영어로 대화가 되는 사람. 영어 쓰는 나라 사람은 합니다. 영어 쓰는 사람과 친구 한 몇 명 되냐고요. 영어권. 한 3명? 3명. 오케이. 좋습니다. 자, 글로벌 멤버십을 우리가 구축하려면요. 일단은 영어가 돼야 됩니다. 내가 영어가 안 되면 내 주위에 영어가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외국 친구들이 많아야 돼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어지간하면 외국 친구가 10명, 20명. 자,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는데도 외국 친구가 너무 많아요. 왜? 영어가 되고 일본어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력하고 관계없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 아이들은 이제 뭐다? 우리하고 다른 글로벌 멤버십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은 기회가 공정한 일만 합니다. 기회가 차등되어 있는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회가 차등되어 있는 일을 하죠. 밑에서부터 말단으로 들어가서 성진하고 뭐 계급 사회에서 들어가서 하지만 요즘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기회가 대등한 것, 과거의 경험, 나이 이런 걸로 차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니보다 위에 있는데 이런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내가 나이가 어려도 저 회사의 대표이사 될 수 있다는 게 걔들의 생각이에요. 50대, 60대를 내 밑에 둘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기회가 공정해야 된다. 우리는 기회가 공정한 세상에 살지 않았어요. 기회가 차별화되어 있는, 오래 근무한 사람이 내보다 높이 있는 그런 사회구조에 살았고, 이제 지금 우리 아이들은 뭐다? 오래 근무한 게 아무런 소용이 없고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시대에 지금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 애들입니다. 자, 세대적인 요구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세대적인 요구라는 것은 뭐다? 기성세대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는 세대예요. 당신 꼰대예요. 그 주장하면 당신 꼰대예요.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한다? 한마디로 얘기하죠. 꼰대야. 삼촌 꼰대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 캐캐 묵은 고정관념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 삼촌 이야기 들을 생각 없어. 그 꼰대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대에 절대 순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른들한테 순응하고 살았죠. 어른들이 이렇게 앉아봐라. 석이나 내가 이야기 좀 할게 그러면 아이고 삼촌 예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들을게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세대는 아무도 그런 아이가 없다. 삼촌이 좀 이야기한다고 앉아보라 그러면 뭐 한다? 삼촌 나 바빠요. 삼촌 이야기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네 이야기 들어서 하나도 도움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 이야기 들어서 내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고 싶어요. 애들 붙들어 놓고. 얼마나 얼빵한 짓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우리 이야기 들어서 하나도 도움 안 된다는데 내가 그걸 앉혀놓고서 그 애들을 막 강요하고 다녔어요. 그런 세대가 너무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과거의 세대는 어른들 말씀에 순응하고 어른들 말씀에 그냥 섬겼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싫어합니다. 너가 그 고정관념, 옛날에 내가 이래 했는데 저래 했는데 딱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 옛날에 대단했던 거, 옛날에 영광이 뭔 필요가 있냐? 우리한테 단 1도 반영이 안 되는데. 자, 이게 핵심,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그리고 전문가들끼리 협업해버립니다. 자, 우리는 보시면은요, 전문가들끼리 협업 안 합니다. 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아요. 자, 내가 잘하는 분야야. 나는 어느 분야의 전문가야? 나는 예를 들어서 기획 쪽의 전문가인데 이 제조 쪽의 전문가들을 대부분 다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너가 별거 아니야. 너가 내 말 들어야 돼. 이딴 소리를 한다는 얘기. 이딴 소리.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온라인을 잘해. 인터넷을 잘해. 그러면 하드웨어를 잘하는 애를 100% 인정합니다. 능력 있는 애라고. 소프트웨어 잘 만드는 애 100% 인정합니다. 광고 잘하는 애 100% 인정합니다. 걔들은 무조건 인정합니다. 자기하고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조건 없이 인정하기 때문에 바로 원팀이 되는 거예요. 협업이 된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야, 그거는 그 분야는 내보다 더 아래인데? 야, 그 분야는 내보다 아래야. 광고? 그건 내보다 아래야. 기획이 훨씬 더 뛰어나. 이렇게 우리는 무시해본단 말이에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보다 갈갈이 다 잘라버린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 겁니다.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고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현재 시대 정신은 뭐다? 자기들만의 넬리,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어른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 좀 고민해보자. 우리 아이들은 무슨 세상을 만들고 있는지를. 지금 어마어마한 세상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자기들 세상을.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 그걸 그냥 불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걔들이 만드는 그 시장을 우리는 뭐다? 무시해버려요. 자, 그리고 시대에 맞는 기업 경영을 제대로 못합니다. 캐캐묵은 회장 뭐 이런 소리 안 해요. 사장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뭐다? 의장 뭐 이렇게 의장. 의장이 뭔데? 몰라 난 의장이 뭔지. 근데 요즘 새로운 사업들 전부가 뭐다? 의장이래. 의장은 뭐죠? 국회의장을 의장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안 하고 내가 회장인데 대통령 안 하고 국회의장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듯 뭐다? 소통의 규제가 되겠다. 수용의 기지가 되겠다. 전투를 진두지휘하는 지휘자가 아니고 뭐다? 수용과 소통의 규제가 되겠다. 이게 의장이에요. 기업을 경영하겠다라는 정신도 달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시장은 어떨까? 우리의 시장은. 자, 우리의 시장은 세 가지죠. 튀김기, 가맹사업, 건강사업. 자, 세상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시대정신이 반영됩니까? 안 됩니까? 자, 시대정신이 완벽하게 반영된다. 세대적 격차가 있다 하더라도 세대적 격차는 있겠죠. 당연히 그들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도전하는 이 시장은 시대정신에 부합한다. 이유는 튀김기, 가맹사업, 건강사업 전부가 뭐다? 세상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세상을 살리는 일에는 세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세대적 격차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나머지 뭡니까?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쇼핑몰이야. 이거는 완벽한 시대정신이죠. 자,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쇼핑몰 완벽한 시대정신이다. 자, 프랜차이즈. 제가 뭐랬습니까? 프랜차이즈는 제조업이 아니고 서비스업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완벽한 플랫폼이라고 했잖아요. 배달로 승부수 던지는 게 플랫폼, 외식 사업이에요. 그리고 상권, 인테리어, 디자인 뭐 이런 게 아니고 저 변두리에 있는 저 상권, 저기에서 이 좋은 상권의 매출의 10배를 일으켜버립니다. 그 말은 이미 이 프랜차이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깊숙하게 들어와 버렸다. 시대정신에 가장 맞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